토요일입니다. 퇴근 시간인데요. 일주일에서 가장 방전된 시간이자 재미있는 주말이 남아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죠. 예전에 봤던 그 하정우 씨가 전도연 씨와 주연했던 멋진 하루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잘 지냈어? 동갑파. 저는 그 영화가 처음에 개봉했을 때 그 영화를 보고 그렇게 재밌다라는 얘기는 못 드리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봤어요. 그때 왜 나는 이걸 그렇게 재미있게 보지 못했을까, 이렇게 잘 만든 영화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시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아닌가. 그 당시에 내가 알고 있었던 것만큼 보이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보면 또 그때는 몰랐었던 내 생각과, 그리고 그때보다는 조금 더 성숙한 내 생각이 이해하는 영화의 맥락과 의미가 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헤어진 남자친구한테 사귈 때 빌려줬던 돈 350만 원을 받으려고 가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350만 원이라는 돈이 쉽게 포기할 수 있는 돈은 아니지만 헤어진 사이에서 또 굳이 또 찾아가가지고 달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 금액이죠. 35만 원이면 대부분 포기를 했을 거고 3,500만 원이면은 무조건 가서 받아야 되는데 350만 원이면 이러기도 저러기도 애매한 돈이거든요. 영화는 사실 일본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이제 경마장에서 베팅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돈을 줄 수 있는 형편으로 보이질 않아요. 하정우가 그러한 뭔가 좀 찌질한 느낌의 연기를 잘하잖아요. 돈을 줄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이 영화를 볼 때 비스티보이즈 같은 영화를 보고 봤던 터라 하정우가 여기서 하는 연기가 비스티보이즈의 뭔가 이렇게 누군가를 속이는 느낌? 그러니까 좀 진실하지 않은 느낌? 얘는 결국 사기꾼이다, 뭐 이런 이미지가 좀 저한테는 강했어요. 오빠는 진짜 너만큼은 글쎄 좀 프레시한 상태에서 나는 시작하고 싶어. 여기에서 이제 하정우가 하는 연기가 약간 양아치이고 결국은 전도연을 등쳐먹을 거라는 그런 선입견을 때문에 굉장히 좀 몰입하기가 어려웠어요. 원래 1, 2천까지는 어떻게든 구라쳐서 뽑아 먹을 수가 있어. 근데 3천 이상은 해주는 놈이 좋아야 해주게 되는 거야. 꿔간 돈 350만 원. 갑자기 왜 그래?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거든? 비스티보이즈가 멋진 하루를 재밌게 보는데 방해가 됐어요. 비스티보이즈를 안 보고 봤었다면은 훨씬 더 재밌게 봤을 텐데 말이죠. 이 영화에서 하정우는 비스티보이즈의 그 캐릭터하고는 그냥 완전 다른 캐릭터예요. 조금은 정상적인 캐릭터라고 비스티보이즈에 비하면 훨씬 정상적인 캐릭터고 그렇게 사기꾼만은 아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보면 훨씬 좀 의미 있게 보실 수 있는데, 남자가 이제 경마장에서 그렇게 또 돈을 걸고 이런 게 도박을 좋아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이제 예전에 말을 타는 기수가 꿈이었고 말이 달리는 거를 보면서 이제 자기도 희망을 느끼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커요. 굉장히 한 장면 한 장면이 공을 들여서 만들었다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공을 들였다는 느낌은 한 장면 한 장면에 좀 어떤 의미를 감독이 담고 싶어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느껴지게 만들어 놓았거든요. 영화를 보다 보면은 영화의 극의 흐름과는 상관없는 그런 장면들을 유심히 보여주는 그런 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전도연이 버스 안에 있는 연인들을 바라보는 씬,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다고 얘기하는
자기하고 상관없는 연인들의 시작되는 연인들의 대화를 엿듣는 장면. 처음에는 저게 스토리 전개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 하고 이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기억하려고 막 하면서 봤는데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좀 허무하게 느꼈던 것 같은데 다시 보니까 감독이 그 장면을 왜 넣어놨는지를 좀 알겠어요. 지금 하정우하고 전도연의 현재 상태는 굉장히 헤어진 지 1년이 지났고 서로가 서로에게 뭐 돈을 주고받는 채무 관계로 얽혀져 있는, 사랑하고는 좀 동떨어진 관계잖아요. 그런데 전도연이 우연히 보게 마주하게 되는 그런 다른 연인들의 일상적인 행동, 대화를 통해서 지금 이 상태의 하정우와 전도연도 예전에 저러한 시절이 있었고 저러한 시작이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관객들한테. 전도연이 더 그런 화면들을 보고 그런 장면들을 보고 좀 더 감정이입을 하는 눈빛을 보이고 조금 더 잠깐 생각 속에 머무르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객들이 본 것들이 이 둘 간의 과거에 있었던 그런 어떤 단편적인 에피소드였고, 주인공들이 특별하다고 당시에 느꼈을 그 사랑에 빠졌던 그들만의 그 특별한 순간은 어쩌면 우리 현실 세계에서도 그저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를 말해주고 싶었던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흔한 일이라고 해도 내가 그것을 특별하게 생각을 해주고 특별한 의미를 준다면은 얼마든지 멋진 하루가 될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토요일까지 일하는 이런 하루가 되게 저 사람은 힘들겠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은 저는 이런 하루하루도 좀 소중한 것 같아요. 저를 보러 와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들이 굉장히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고 있고 내가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되는 건 되게 행복감을 높이는 일이거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직업이라는 거는 내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도구예요. 하정우가 전도연 씨한테 돈을 어찌 해가지고 이제 다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전도연이 굳이 그 돈을 받지 않거든요. 돈을 받으면 하정우를 이렇게 당당하게 볼 수 있는 구실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날 썼던 밥값이랑 막 차비랑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하정우한테 차용증을 써내라고 하죠. 가면서 그 차용증 자체를 보면서 굉장히 흐뭇해하죠. 무슨 좋은 파티에 초대장을 받은 것처럼 굉장히 흐뭇해하는데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인연의 시작임을 이 영화는 이제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약간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느낌도 들어요. 멋진 하루는 왓챠에 있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영화 추천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My mind's racing fast, trying to find the red flag.